친구들에게 즐거운 수학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5명씩 여성 모둠으로 잘 앉아 있을까요? 좋습니다. 모둠별로 공수기, 공동 수학 일기도 준비되었나요? 좋아요. 다들 가져왔다고 머리 위로 흔들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관찰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좋겠죠? 또 더불어서 동료평가지도 다들 받았을 텐데 다른 모둠이 발표할 때 열심히 항목 체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사전 예고했던 대로 블록타임제로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줄 테니까 너무 길어질까봐 걱정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자, 오늘 학습 목표도 다들 읽어보았죠? 여러분 읽어준 것처럼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약 90분 뒤 정말로 함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래프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보는 생각 이용 시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스마트 TV에 주목해 볼까요? 스마트 TV를 보면 반 고흐, 모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 잘 읽어보고 작품이랑 화가를 화살표로 연결해보면 되겠습니다. 5분 줄게요. 준비 시작. 자, 여러분들 5분이 지나갔습니다. 잘 그려보았나요? 누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우리 피타고라스 모둠의 한쌤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한쌤이 발표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쌤이가 지금 함수 그래프 그린 것을 태블릿을 스마트 TV에 잘 미러링해서 발표를 해주었죠. 한쌤이가 어떻게 그려주었죠? 이렇게 작품에 수령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 파라솔을 든 여인, 두 자매가 있고요. 화가에는 반 고흐, 모네, 르누아르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쌤이가 어떻게 연결했다고 했죠? 수령은 모네가 되는 거고요. 별이 빛나는 밤은 반 고흐, 파라솔도 모네, 그리고 두 자매는 르누아르가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줬어요 라고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나요? 다 똑같이 그렸다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채미가 발표해준 이걸 가지고 오늘 학습 목표에도 있던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중학교 때도 함수 배웠죠. 중학교 때 배운 함수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응이라는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대응이 뭘까요? 대응은 우리가 집합도 지난 단원에서 배웠죠. 집합의 원소끼리 짝을 짓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짝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을 이용해서 함수를 정리해 줄 건데 그 전에 필요한 용어들부터 정리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한채미가 이렇게 그려준 것처럼 함수의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집합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X집합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Y집합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함수를 기호를 F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F는 펑션이라는 영어 표현의 앞글자를 따서 F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X가 정의역이고 또 집합 X의 원소를 보내면 함수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렇게 존재하는 함수값들의 모임, 이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뭐 정리했죠? X는 정의역이라는 용어로 이야기했고요. Y는 공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나타냈고요. 함수값들의 집합은 치역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X의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공역인 Y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것을 함수라고 고등학교에서는 새롭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우리는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개념을 충전하는 개념업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스마트 TV를 한번 살펴볼게요. 1, 2, 3, 4번에 여러 가지 함수가 나와 있죠. 이 함수를 보고 우리가 조금 전에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을 배웠으니까 여기서 함수인 그래프, 1대1 함수인 그래프를 찾아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1번 함수, 2번 1대1 함수 그래프 찾아서 발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별로 협력해서 시작해주세요. 10분 줄게요. 준비 시작.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봐줄 테니까 질문이 있다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을 불러주면 됩니다. 우리 데카르트 모듈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 함수 정의를 조금 전에 한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우리 함수 어떻게 정의했었죠? 정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공역의 원소를 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배웠었죠. 자, 그러면 x의 값에 대해서 y 값이 하나씩 대응되는지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활동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모둠에서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알아보라고 했죠? 함수인 그래프와 1대1 함수인 그래프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먼저 함수인 그래프부터 찾아볼게요. 누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 데카르트 모둠의 유찬이가 손을 번쩍 들어줬어요. 우리 유찬이 발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유찬이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1번 그래프와 4번 그래프가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해줬어요. 모두 동의하나요? 고개를 갸웃거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쪽에 뒤에 페르마 모둠에 하은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페르마 모둠의 하은이가 우리 유찬이의 답안을 수정해준다고 하네요. 하은이의 발표를 들어볼까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하은이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 함수는 1번, 2번, 3번, 4번 그래프 전부예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 하은이 왜 그렇게 생각했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하은이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는 저희 모둠도 데카르트 모둠처럼 1번 함수, 4번 함수 그래프가 함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순회지도 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그래프 모두 각각의 x의 값에 대해서 하나의 y값만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이번에는 모두 동의하나요? 그렇다고 다들 고개를 끄덕여주고 있네요.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모둠들이 2번 그래프와 3번 그래프에 대해서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함수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런 그래프만 보고도 함수인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2번 그래프 같은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각각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 정의되는지 살펴보아야 하죠. 그래서 그래프에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보았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씩만 존재한다면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헷갈렸던 거 3번 그래프죠. 3번 그래프도 세로선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보면 각각의 x값에 대해서 하나의 y값만 대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모두 이해가 되었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찾아보는 미션이었던 1대1 함수 그래프는 누가 발표해 줄까요? 누가?
저쪽에 있는 피보나치 모둠의 이수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우리 이수 발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수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 1번 그래프와 4번 그래프가 1대1 함수 그래프입니다 라고 대답해줬어요. 이수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1번 저희는 1대1 함수를 x 값을 다르게 골랐을 때 다른 함수값이 대응되는 것을 1대1 함수라고 배웠는데 2번, 3번 그래프는 각각의 y값에 대해서 두 개의 x값이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모두 동의하나요? 좋습니다. 여기서도 선생님이 팁을 하나 주자면 그래프만 보고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1대1 함수가 아닌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가로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는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르게 나와야 1대1 함수라고 했는데 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아니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해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수업 멈추고 쉬었다가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는 동안 공수기 작성해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쉬는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깐 쉬고 왔다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활동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실력 점프 타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찾아보아야 되는데요. 주변에서 상수함수 1대1 대응의 예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충분히 15분 줄 테니까 자기 주변에서 상수함수 1대1 대응의 예가 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해요. 15분 줄게요. 준비 시작. 자, 여러분들 활동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상수함수와 1대1 대응의 예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먼저 상수함수의 예는 어떤 모둠에서 찾아줬을까요? 저기 뒤쪽에 있는 라이프니츠 모둠의 종범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종범이 발표 들어볼까요? 선생님, 저는 상수함수의 예로 우리 반 학생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았어요. 정의역인 X에 우리 반 학생들의 이름을 넣고 한샘이, 유찬이, 하은이 이런 식으로 우리 반 학생들의 이름을 넣고 함수의 공역에는 나이를 한번 넣어보았어요. 15살, 16살, 17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17살이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값으로 대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수함수예요 라고 대답해줬어요. 여러분 모두 동의하나요? 다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1대1 대응의 얘는 누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앞쪽에 있는 우리 피타고라스 모둠의 한나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우리 한나 발표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나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반에 생일이 겹치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의역에 우리 반 학생들의 이름을 넣고 공역에는 학생들의 생일을 넣어보았어요. 5월 21일, 9월 25일 이런 식으로 생일을 넣어보았더니 각각 하나씩만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의 생일을 전부 넣었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도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대1 대응의 예로 한나가 들어주었는데 모두 동의하나요? 다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사전에 얘기했던 대로 학습목표,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뤄보았고요.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습목표 잘 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공수기 작성 시작하고 동료평가지도 취합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25회입니다. 총 10분 동안 수업 나눔 세 문항을 보시고 차례대로 말씀하십시오. 나눔 문항 제 수업에 대해서 잠시 성찰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미래교육에서 개별 학생의 특성과 강점이 발현되는 창의융합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저도 이번 수업에서 창의융합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의 관점에서 이번 수업이 잘 설계된 부분은 실력 점프 파트였습니다. 실력 점프 파트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접 상수함수와 1대1 대응의 예를 찾으라는 활동을 제시하였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뜻대로 상수함수와 1대1 대응의 예를 찾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은 다른 실생활의 예나 다른 과목과 융합하여 상수함수와 1대1 대응의 예를 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실력 점프 파트가 이 창의융합 교육이 잘 설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도 존재했습니다. 실력 점프 파트에서 아쉬웠던 점은 학생들 앞에서 보다 다양한 사례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시간상의 한계로 라이프니츠 모둠의 종범이, 피타고라스 모둠의 한마 이렇게 두 학생의 발표밖에 다루지 못하였지만 이번 수업을 다시 설계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다루기 위해 에듀테크의 패들렛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 기능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만든 상수함수와 1대1 대응의 예를 함께 공유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문항 제 수업에 대해서 잠시 성찰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미래교육에서 과정중심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이번 수업에서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과정중심 평가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수업에서 관찰평가와 동료평가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관찰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개개인의 면밀한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성취 기준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업 내에서 학생들을 순회지도하면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듀테크 하이러닝의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작성한 과제를 보고 하나하나 면밀히 관찰하여 학생들의 현재 학습 수준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러닝의 기능을 통해 파악한 학생들의 개개인의 수준에 맞추며 보충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이 일어났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료
평가를 이용하여 과정 중심 평가를 설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동료 평가를 공수기라고 이야기했던 공동 수학의 일기를 통해 서로 각각의 자신의 모둠의 공동 수학 일기를 다른 모둠과 공유하여 동료 평가를 진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교사가 평가를 진행할 때보다 평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서로 정의적인 측면까지 면밀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의적 측면에서의 성장이 일어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번 문항 제 수업에 대해서 잠시 성찰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미래교육에서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하는 만큼 이번 수업에서도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하고 실현한 지점은 학생들에게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발문과 순회지도였습니다. 저는 이번 수업에서 여러 가지 발문을 활용하였지만 학생의 발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라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발문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 발문에 대해서는 발표를 한 학생이 대답을 하였지만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라는 질문을 학생들 전체에게 던졌을 때 학생들은 발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어떤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거나 배움에서 소외될 수 있었던 학생들도 다시 수업에 온전히 참여하여 발문을 통해서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순회지도를 통해서도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실현하였습니다. 순회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모둠 활동이나 주어진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가까이 다가가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말을 건네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격려를 더하였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작은 행동에도 칭찬하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또 이러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시키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언급하였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문과 순회지도뿐만이 아니라 모둠 활동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은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학습이 어려워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둠 활동을 통해 이러한 점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을 구성할 때는 배움이 빠른 학생과 배움이 느린 학생을 함께 구성하도록 하여 배움이 느려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배움이 빠른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든 수업의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미래교육에서 100명의 학생에게 100명의 배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학생들의 배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기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한글 파일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네. 시간은 딱 맞았는데 몇 가지 좀 보완할 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성 모듈. 네. 네. 중간 헷갈렸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제가 카톡으로 보내긴 했는데 그 앞글자만 따서 적을 때는요. 네. 그 선생님이 앞글자만 따서 칠판에 적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한 소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응 개념을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 1에 나온 것처럼 화살표로 해야 됩니다. 자료에 네네. 그러니까 작품에서 화가로 갈 때 선생님이 판서가 화살표가 아니라 선분이었잖아요. 저 X의 옆에 친 거예요? 아니요. 작품에서 화가로 갈 때 선분으로. 저기서요? 네네. 화살표. 네. 화살표. 이건 대응 개념 지도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교과서도 그런데 밑에 부분인데 그 정역의 전체 집합이 치역으로 대응된다는 표시를 해서 요 X 전체가 이렇게 이제 치역으로만 가는 표시가 교과서에 돼 있어요. 그래요? 왜 그래요? 잠깐만요. 이따 찾아볼게요. 아니 여기 있어요. 그래요? 네. 뭐 눈으로 한번 봐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역의 전체가 결국 다 치역에 들어간다는 표시가 있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네. 뭐 사실 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판서는 이 정도면 괜찮고 뭐 이게 실현하는 어떤 스타일도 괜찮으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완하면 되는 정도로 중간 판서 할 때는 각각의 x의 값이 하나씩 정의될 때 y의 값이 하나씩 정의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대응이라는 말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뭐 큰 건 아니고 근데 그 다음에 저 데카르트하고 페르마 모듈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칠판에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2, 3, 4가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동그라미라든가 아니면 뭐 그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록 타임제라고 하더라도 15분씩 주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 한 10분 정도로만 주는 게. 쉬는 시간이요? 아니요. 이거 푸는 시간이에요. 네. 이게 블록 타임제가 이제 그 우리가 두 타임을 한꺼번에 하는 건데 15분이나 저걸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건 너무 빡세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별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만 나이로 했을 때 꼭 한 나이가 같은 나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아무 누구에게도 태클 걸지 않는 제일 이제 상수함수로서의 예가 되지 않을까. 우리 반 담임 선생님 Y를 같은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좋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게 또 어쨌든 어르신분들이 또 태클 걸 수도 있으니까. 모듬이 겹치는데 여성 모듬이니까 뭐 오일러 모듬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았을까요? 원래 오일러 모듬이 있는데 순간 다섯 모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눔인데 근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생각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게 이제 사실 실생활하고 미술교과 융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실력 점수만 나눠가지고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했어요. 다루고 싶었는데 여기서 개별 학생의 특성, 강점 이거를 드러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네, 그럼 어쩔 수 없는데 약간 이제 약간 미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어떤 학생들이 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대응 관계를 설명을 했다. 이 부분이 얘기를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아쉬운 부분은요. 그 막 뭐 다양한 문제를 못 풀었다, 다양한 사례를 안 들었다. 이거는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은 확실히 반영을 안 했거나 없는 부분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좀 더 확실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얘기는 되긴 했지만 어쨌든 다양한 사례를 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메인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 부분은 이제 함수 관련해서 조금 이제 공학적 도구를 이제 활용하는 그 약간 포인트가 이제 다양하게 못한 걸로 가니까
이제 무게 중심을 에듀테크로 둬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왜 그런 거는 별로 안 좋게? 아니 안 좋은 거기보다 이게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를 항상 고려를 하는데 평가위원을 볼 때 딱 봤을 때 얘를 든 것 같거든요. 네. 되게 애매해요 그런 부분이. 근데 왜 이게 안 됐다고 나누는 걸까? 이게 수학을 잘 아시는 평가위원이야 뭐 문제 안 삼을 수 있겠지만 항상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고 약간 이거는 근데 공학도구를 활용하지 않은 거를 나누면 뭐 이거는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약간 고려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얘 든 거 같은데 왜 똑같은 걸 또 하지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질문 2 같은 경우 보통 과정 중심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동료 평가나 그런 걸 나눠주는데 확실히 왜 동료 평가가 과정 중심 평가에 해당하는가를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떤 수학의 어떤 답이나 결과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의적 영역을 평가를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중간에 이제 동료 모둠 활동 같은 거를 잘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 중심 평가로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설계를 했다. 이러면은 약간 이제 살을 더 붙이는 거죠. 그럼 좀 더 연결성이 있어서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나머지는 괜찮았고요. 질문은. 그다음에 질문 3은 배움에 소외되는 학생 중에서는 이런 학생도 설정을 해도 괜찮은데 5개념을 이제 말을 할 학생 있잖아요. 그 유찬이처럼 이 학생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게 문제 풀었는데 자기가 잘못 풀었는데 그래요 잘못 풀었는지 알고 X를 했어요. 틀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페르마 모둠의 하은이가 이유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마디로 본인이 왜 틀렸는지 이해하고 간 지점에서 배움에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5개념을 근거를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됐다. 그런 부분으로 해주면 좀 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해당하니까 이게 알아두시면은 그래서 이제 5개념 수정 같은 거를 배움에 소외되지 않게 설계한 걸로 미리 구상실에서 생각을 해두면 그럼 이제 나눌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시키기 위한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5개념 이제 그게 뭐 발표를 하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수업에서 한 것처럼 이제 왜 그런지 설명도 해보게 하고 이런 어떤 참여의 노력이 자연스럽게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나눔이 된다. 그럼 이제 성찰도 3가지 내용도 어느 정도 다 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성찰도 충분히 됐다고 할 수 있고 경기 교육은 뭐 어느 정도 얘기했지만 이제 선생님의 교육관이 조금 안 드러난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경기 교육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는 좀 예를 들어 뭐 질문 1을 좀 경기 교육을 한다면 질문 2는 저는 이제 어떤 결과를 중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어떤 전반적인 정의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 또한 학생들을 평가하여 학생들이 전인적 성장을 돕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과정 중심 평가를 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교육관도 좀 드러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경기 교육은 이제 짤막짤막하게 다 나눴으니까 잘 드러났는데 이제 자신의 교육관이 좀 드러날 부분이 조금 아니면 뭐 질문 3에서 뭘 그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경기 교육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교육관이 이제 들어갈 자리가 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가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죠. 네. 나눔 내용은 뭐라 해야 되지?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타당하게. 네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기보다 역시 성찰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시간은 거의 딱 맞게 했지만 이제 약간씩 좀 빠진 부분들이 있죠. 좀 성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과 자신의 교육관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때 한 20일쯤 되면 성찰 시간이 종합 한 1분을 넘기지 않거든요. 저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이제 여기 상대평가니까 이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한 8분 30초에서 9분 동안 다 얘기를 해요. 그거 들으면 얘기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이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구조나 이런 거는 이제 맞았으니까 결국은 조금 이제 결국 그렇다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찰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나눈다. 그냥 요 정도로 계속 가서 그러니까 어떤 기틀을 깨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다가 못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더 며칠 남은 한 3, 4일 기간 동안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는 걸로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기틀을 막 깨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요로서는. 말이 너무 빠르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거 그려서 선 그려서 달아준 거는 괜찮대요. 그렇죠. 왜 괜찮죠. 안 좋게 보고 하나 봐. 아니 안 좋게 볼 이유는 없죠. 네. 여기 없었던 거. 아니 그거는 뭐 설명에 추가를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만 실현하면 되니까 얘가 안 들어가면 문제인데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충분하죠. 그리고 오늘은 내용상 자체 문제는 없었대요. 저거 정의형. 네, 제가 뭐 문제될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이제는 뭐 너무 그렇게 막 뭐 내용에 너무 이제 그 막 집중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됐으면 된 걸로 보고 이제 세팅을 하셔야죠 이제. 네. 그래서 요 정도 솔직히 이 정도도 한 3일 사이에 좀 보완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도 막 스터디 그룹 같은 거 하면은 막 피드백을 다 반영하는 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딱 눈에 띄는 것만 이제는 좀 약간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수정한다 이렇게 방향으로 가야죠. 안 그러면은 녹화를 안 끊었네요. 네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